안녕하세요. 이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 제가 영상을 하루 전에 찍었었어요. 근데 뭐 그런 늘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작업 중 영상이고 또한 함뜨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게 항상 글로 이렇게 늘 모든 함뜨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글로 썼던 게 습관화된 생각의 고착화가 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예전하고 달라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읽지 않고 들려드릴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안 읽어서 좀 이렇게 불편한 점이 서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이렇게 작업 중 영상을 빌어서 이 함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 현재 무명시라는 이름을 제가 지어준 도일리 함뜨를 이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 많은 분들이 완성을 하셨어요. 물론 그래도 반은 안 되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야망 도일리 사실 도일리라고 말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크죠. 테이블 클로스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디자인이고 이 녀석이 93단짜리 패턴으로 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패턴은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오고 93단짜리가 있고 81단이었나? 2단이었나? 그래서 조금 더 작은 디자인이 있어요. 엣징 부분이 좀 차이가 나죠, 당연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차이가 그렇게 있네. 저는 93단짜리로 함뜨를 하려고 하고 자, 제 함뜨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는 제 구독자분들 계시겠죠. 초보분들이 아무래도 유튜브 쪽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함뜨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함께 뭐 옛날에 품앗이 하듯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한 가지 작품을 같이 뜨면서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초보분들의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게 없으면 완성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완성 작품이 쉽게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함뜨를 많이 참여를 하시죠. 그리고 함뜨 같은 경우에는 개인 디자이너 분들의 작품을 자기가 디자인하고 패턴을 만들 걸 가지고 함뜨를 하기도 하고 혹은 뭐 유료 패턴 같은 걸 가지고 여기서 가치라는 건 각각을 구매를 해서 같이 떠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영문 패턴을 그렇게 무료 패턴을 하기도 하지만 유료 패턴을 각각 구매를 한 후에 이제 그 진행자가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를 넣어주면서 뭐 같이 하는 그런 영문함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남의 함들을 참여를 하는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남의 다른 분들이 진행하신 함들에 대해서는 들은 이야기 외에는 잘 모른답니다. 그렇고요. 그게 함뜨라는 이제 이름으로 많이 같이들 이렇게 뜨는 걸 말하고요. 아니 뭐 이렇게 횡설수설하죠. 자,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하고는 영상에서도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제가 개성파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서도 있을 거고 블로그에서도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어휘 구사하는 것도 남들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저의 DNA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함뜨에서도 그런 점이 반영이 된답니다. 그래서 제 함뜨는 항상 늘 부탁드리는 게 공지를 좀 잘 읽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는 읽지 않고 들으셔도 되겠죠. 이렇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뜨개는 안 하고 지금 일단은 제가 자꾸 횡설수설을 해서 함뜨부터 정리를 싹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공지로 좀 올려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작품 함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참여 기준. 제가 함뜨를 항상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스페셜하게 함께 뜨는 작품들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러면 참여를 하고 싶으실 텐데 이번엔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함뜨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재능 기부예요.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저같이 굉장히 작은 먼지 같은 그런 존재들은 재능 기부에 가까워요. 금전적인 도움이 사실상 실값조차도 안 나오는 그런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그에 비해서 나에게 무언가 생기는 게 없죠. 근데 함뜨는 좀 더 심하겠죠. 그래서 정말 같이 즐겁자고 하는 일이지 뭔가 어떤 이익을 도모해서 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이익을 도모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기의 패턴을 구매해야만 혹은 자기에게서 실을 구매해야만 함트에 참여가 가능한 그런 이제 조금 함트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니까 그런 조건을 달고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조건에 흔쾌히 좋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참여를 하셔서 조금 또 같이 재미있게 뜨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붙을 수 있는데 제 함뜨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한 조건을 걸지 않아요. 뭐 이웃분들 블로그 이웃이건 유튜브 구독자건 딱히 조건은 없지만 네이버 블로그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쪽이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뜨린 카페에서 진행을 안 하고 그 유튜브랜다. 블로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인스타 팔로우 하신 분들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야 블로그에 댓글을 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이버를 가입을 하셔야 해요. 뭐 외국인이어도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 한국말을 하신다면. 그리고 제가 이제 영어가 짧으니까 제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면야 뭐 외국인인들 어떻겠어요. 전 그런 차별주의자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조건 없는 기준 아니지만 그래도 네이버 아이디는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블로그에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블로그 알람을 좀 켜주시면 제가 올리는 글들을 확인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그렇게 개인의 융통성을 발휘를 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글을 잘 읽어주셔야 해요. 기준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잘 들어도 되겠죠. 자, 미션이 아니라 제가 함뜨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일단 함뜨 신청을 받아요. 신청은 말 그대로 신청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청하고 싶다. 저요. 내지는 뭐 신청합니다. 기타 등등 뭐 그런 표현을 써주시면 제가 함뜨 넘버라는 걸 드려요. 함뜨를 할 때 제가 관리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투표를 할 때 투표용지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 함뜨 넘버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선거 용지와는 당연히 다르죠.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번호 외우시고 그 이후로 제가 함뜨 신청글에 도안을 드리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이메일 주소를 적어서 거기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뭐 기타 등등 하는데 저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은 블로그 안에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블로그 알람을 켜두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함뜨를 그렇게 신청해서 나는 넘버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함뜨 넘버원, 그 함뜨 이름이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야망돌리라는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야망돌리 함뜨예요. 그러면 야망돌리의 넘버원이 됐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 녀석 너무 작품이 커요. 그리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길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이렇게 길게 안 가고 한 달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작품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받는 기간은 제 기분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번에 무명 씨 같은 경우에는 한 3일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받으면 사실 처지기만 하고 막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길게 받는 걸 별로 선호를 안 하는데 이번엔 좀 길게 오랜만에 하는 거라 받아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이제 넘버를 받고 대기 상태가 되잖아요. 보통 분들은. 그러면 제가 이제 미션 1이라는 그 블로그 포스팅을 합니다. 보통 미션 1에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미션 2에서 3 정도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녀석은 미션 10이 넘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패턴을 이제 미션별로 나눠요. 파트를 나눠서 미션 1을 예를 들자면 1단에서 10단까지를 미션 1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1단에서 10단까지의 패턴을 제가 보기 좋게 아주 용이하고 패턴 인쇄도 잘 될 정도로 모든 걸 제가 작업을 맞춰서 드려요. 그리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난해한 부분은 주석이 달리기도 하고 뭐 기호 추가 설명이 붙기도 하죠. 그리고 이번에 이 야망도일리 같이 특이한 녀석들은 영상으로도 이제 보조가 좀 나갈 예정이에요. 특이한 녀석이 좀 많아요. 특이한 심볼이. 그리고 이 패턴 자체가 러시아 패턴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식 심볼을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심볼은 다 일본식 기호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데 굉장히 그 차이가 일본식 기호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혼동이 오기 쉬워서 그런 거 좀 이제 설명을 적어 드리기도 하고 나중에 영상으로 보조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도안이 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고요. 좀 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리터칭이 들어간 패턴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모든 함뜨는 다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함뜨 패턴을 저는 개인적으로 쉐어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거 외에 절대 공유 불가해요. 그런 규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막 엄청 많은 규칙을 원하지는 않고요. 당연한 기본이죠. 함뜨 패턴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자, 미션 1을 받았어요. 미션 1을 받을 땐 그 미션 1에 글에다 댓글을 달아주실 때 함뜨 넘버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는 넘버 1이니까 넘버 1 미션 1 신청합니다. 내지는 그냥 정말 성의 없게 넘버 1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댓글은 본인의 얼굴과도 같다는 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제 기억 속에 굉장히 연로하셔서 댓글을 쓰기 힘드신 분로 기억되거나 혹은 굉장히 무매너한 분으로 기억된다면 서로지간에 이렇게 유쾌한 그런 사이가 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왕이면 함뜨 저는 더 많은 그 작업을 하는데 그 정도 댓글 쓰는 거는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 짧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좀 유쾌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션 1, 1에서 10단까지를 진행을 이제 하시겠죠. 뭐 주석이 달렸으니까 보시면서 하시는데 당연히 이렇게 도안으로 나가는 패턴의 경우엔 뭐가 됐든지 간에 스스로 도안을 읽고 그리고 작업이 가능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그게 함뜨의 다른 기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작업을 하신 후에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 파트를 진행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미션 2에 와서 새로운 글에다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개인 이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좀 바빠서 못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땐 미션 1에다가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글을 바로 가능한 한 빨리 올려드리니까 거기에 사진으로 찍으셔야 돼요. 찰칵. 그리고 댓글에다 요즘에 블로그 좋아져서 기능이 추가됐어요. 댓글에다 사진 첨부가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보기는 좀 안 좋더라고요. 진행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에 다음 파트 패턴을 또 전달을 해드려요. 그럼 그거를 다시 보시고 뜨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패턴을 볼 때 약간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캡처를 해서 보시기도 하고 매번 블로그 들어와서 보신다는 분도 있으시고 뭐 그런데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만 제가 알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사용하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 앱을 제가 좀 업데이트를 오래 안 했는데 일단 블로그에서 저는 링크로 드립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하단부 까만 바에 지구 모양이 있는데 그 지구 모양을 누르게 되면 네이버 앱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그 네이버 앱에서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렇게 저장을 하시면 인쇄도 더 편하고 그리고 보실 때 스크롤 이렇게 쫙 밀어서 드래그해서 스크롤이 아니죠. 드래그해서 키워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캡처하거나 매번 블로그 들어오시는 수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뭐 그리고 그 블로그 함뜨 글은 나중에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함뜨 끝나고 나서 또 떠보고 싶다라고 할 때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장을 해주시면 좀 더 좋겠죠. 하지만 공유는 안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미션 3까지 있으면 미션 3까지 있다고 미리 이야기를 적어 놓습니다. 그럼 미션 3까지 신청을 해서 다
모든 파트를 완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완성하고 나면 완성 보고하는 포스팅이 또 따로 있어요. 왜냐면 댓글이 굉장히 혼잡해요. 보기가 나쁘고 힘들어서 관리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좀 그런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일을 할 때는 그 까다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작 보고하는 그 글에다가 완성작을 해주시면 같이 뜨신 분들이 보시기에도 훨씬 더 좋잖아요. 지금 현재 무명 씨도 그렇게 했는, 무명 씨는 지금 따로 미션 3에서 같이 받았더니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따로 받고 있고요. 함뜨 미션에서는 제가 댓글에 패턴을 전달해 드리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 부분 외에는 특별하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답댓을 다시 드리지 않아요. 보기가 너무 힘들고 힘들어요. 그래서 드리지 않습니다. 뭔가 질문하시고 싶으시거나 가벼운 이야기를 하시고 싶다면 함뜨 미션 신청이 아닌 다른 글에서 언제라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은 시간이 나는 대로 최대한 성심성의껏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 이제 이야기를 할 걸 다 한 것 같기도 한데, 함뜨 넘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매번 미션 신청할 때마다 꼭 적어주셔야 하고 완성까지도 적어주셔야 돼요. 제 함뜨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 함뜨의 규칙, 기본 규칙 몇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중복 참여는 안 된다예요. 그래서 중복 참여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야망이 함뜨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길게 작업이 가는데 이런 거에 참여를 하시면 아무래도 중간에 제가 또 다른 걸 하게 되면 같이 뜨시는 건 안 되죠. 저는 기본적으로 함뜨 문어바들 뭐 다른 분들 함뜨에도 참여하셔서 막 하시고 이러는데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함뜨 자체도 중복 참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뜨 중복 참여가 안 된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중에 글에도 쓰겠지만 야망 도일리라는 게 정말 제가 떠보고 있지만 야망이에요. 그래서 좀 더 실을 굵게 써서 더 편하게 뜬다면 훨씬 더 좀 더 부담 없이 뜰 텐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얀을 이용해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좀 작고 굉장히 섬세하죠. 지금 배경을 제가 이렇게 검정으로 한번 해봤는데 훨씬 더 잘 보이니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눈이 어떠실지 지금 좀 걱정이긴 한데 조명이 좀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튼 그래서 보기 좋게 배경을 한번 깔아봤어요. 근데 이 배경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함뜨 이야기는 이 정도 해드리면 대충 된 것 같은데, 이 함뜨는 특별하게 중도 포기 선언을 제가 받을까 해요. 사람이 그쵸 언제나 모든 걸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정말 크게 맘먹고 시도를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후 막 이런 이것이 바로 헬 막 이런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농담을 잘해요. 마이크로 헬 그리고 뭐 피코 헬 뭐 이런 지옥 막 이러는데 이제 농담이긴 하지만 정말 극기 훈련하는 기분인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블로그 저는 이거를 일기를 매일매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일기가 이렇게 전체 사진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부분 사진일 때도 있고 특별한 스티치가 보일 때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도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좀 기록을 남겨두고 싶어서 하는 건데 초보 때 생각도 나고요. 저는 재밌어요. 그리고 봐주시는 분들이 또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얘가 굉장히 틀리기가 쉬워요. 그게 물론 저는 종종 정신줄을 놓고 뜨기 때문에 종종 틀리지만 얘는 그 정도가 심각한 게 패턴 자체가 굉장히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고 떴다가는 망하기가 너무 십상인 그런 패턴류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하죠. 화려하고 그런 표현을 다 담아내기 때문에 패턴 자체가 오락가락이 많이 하고 보기도 굉장히 나빠요. 그러니까 막 심각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뭐 7단과 8단을 섞어서 쓸 수도 있을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풀르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보니
소설을 읽을 때 이렇게 줄을 타고 올라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이상하다고 보니까 줄을 이렇게 사선으로 읽고 계시더라고요. 뭐 사람들은 별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얘는 참 높은 그런 패턴 유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보시기 쉽게 눈에 쏙 들어오게 일단 좀 노력은 해봤는데 어떠실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저는 그래서 3일치 작업을 했던 7단이 날라갔어요. 틀렸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저히 내 성향에서 용납할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라 지금 어제 찍었던 영상에서 이만큼이 사라진 상태예요. 아, 여기로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오늘 정말 멘탈이 완전히 그 휴롬의 즙이 짜인 후에 가루만 남은 듯한 느낌? 그 건조기 한번 돌려야 가루가 되겠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또 일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굉장한 그런 감정 상태가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바람을 폈어요. 여기 바람을 핀 게 여기에 보입니다. 자, 요건 조금 이따가 다시 요 얘를 좀 치우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튼 이 야망이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 포기 선언을 받아들일 생각이고요. 그리고 무명시가 끝나고 무명시의 기간이 있어요. 제가 정한 기간이.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자들이 나오는 걸 보고 추석 이후로 해서 저도 좀 여력을 되찾고 그래서 다른 함들을 또 열어볼까 해요. 근데 유튜브가 너무 소홀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저도 안타깝긴 한데 일단 유튜브도 영상이 아마 보조 영상들이 많이 기초 영상들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조금 난이도 있는 기초도 있죠. 말이 기초고 큐톤데 조금 변형 스티치라든가 변칙적 진행이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좀 보여지게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도일리 왜 떠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예, 저는 이 도일리를 뜨는 이유는 예뻐서가 주예요. 왜 뜨냐고 물으신다면 그저 예뻐서라고 답하지요.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얘는 특히나 살면서 한 번쯤 제가 뜨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그런 야망의 작품이었고요. 그걸 마이크로로 뜨기 때문에 만족도가 지금 엄청납니다. 물론 울트라 마이크로의 안으로 떴더라면 더 만족도가 높았을까 싶어요. 만족도가 높은 만큼 정신 붕괴도 높았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7단을 풀고 나면 영상 같은 거 찍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요거 구경을 좀 시켜드릴게요. 함뜨는 그래서 다음 작품은 지금 사실 제가 또 저만의 함뜨 규칙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뜨지 않은 작품은 웬만해서는 함뜨를 하지 않아요. 제가 떠서 에라타 잡고 수정해야 될 부분 수정하고 그러니까 뭔가 주석을 달 만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그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함뜨게 그 다음에야 함뜨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저만의 룰이에요. 제가 스스로 정한. 지금 요 녀석은 지금 엄청 울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다. 보이세요? 아니 무슨 해파리 아메바 같기도 하고요. 이 패턴 굉장히 잘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마음에 안 드는 건 그 그러니까 에라타라는 게 뭐냐면 영어죠. 그래서 에라타라고 자꾸 하기 싫고 오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짧은 영어 쓰는 재미에 좀 맛이 들어서 원래 이렇게 공부 잘 못한 애들이 짧은 영어 좋아합니다. 그래서 쓰는데 여튼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요. 이거는 뭐 블럭행으로 나중에 잡을 거라 사실은 이 패턴을 포기를 할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너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제 그 마음에 허락을 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래도 요 꽃 한번 올려보자. 저는 이 지금 뜨고 있는 녀석의 이름을 화단에서라고 지어줬어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좀 더 큰 작품은 꽃밭에서였어요. 근데 이 화단에서는 지금 보시면 꽃이 핀 게 보이죠? 굉장히 조그마하고 귀여운 뿌띠뿌띠한 꽃들이 피어 있어요. 우리 왜 봄이면 막 이렇게 화단에 이런 화분 놓고 이렇게 뿌띠한 꽃들 막 이렇게 심으시고 막 그러잖아요. 거리에도 그렇고 집에도 그렇고요. 그 느낌이 나서 화단이라고 했어요. 화분이 아니고 화단인 이유는 꽃수가 좀
그렇게 적지는 않아서요. 아래 보시면 8송이의 꽃이 보여요. 1단의 꽃을 피운 거고요. 좀 더 진행을 하면 마지막에 바로 엣징에 또 다시 화단이 피어오릅니다. 거리에 봄에 막 이렇게 펜지 같은 그런 꽃들, 작은 꽃들로 막 글씨도 새겨보고 막 그런 이렇게 봄맞이 꾸밈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얘는. 그리고 모양도 음, 지금 라운드로 돌고 있어요. 근데 찌그러졌죠. 근데 모양이 마치 씨앗 같아요. 찌글찌글한 게 그래서 약간 복숭아 씨앗 느낌도 나고 막 그런 약간 씨앗 느낌이 나는데 그 점이 좀 매력이 있다고 저는 느껴서 화단에서를 뜨게 됐어요. 근데 이 화단에서는 만만하게 봤어요. 16단이라서 뭐 이거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도 되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떠보니까 절대 만만하지 않고요. 그 패턴 뭐 에라타 수정하는 것도 그런데 굉장히 헷갈리기가 좀 쉽더라고요. 뭐 이렇게 제가 실력이 없어서 자꾸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 어쨌든 그 패턴을 보고 뜨는 쪽이 영상 보고 뜨는 것보다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 녀석이에요, 얘도. 그래서 결국 예능 영상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도일리 영상 좀 나도 보고 싶은데 올려주시면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그 예전에 올렸던 로얄 패밀리라는 또 아이가 있어요. 그 녀석을 한번 준비를 해볼까 봐요. 그때 그 녀석 뜰 때는 그 녀석이 그렇게 또 저한테는 그냥 무난한데 걔가 세이피코가 리얼로 있어요. 그래서 그 세이피코 때문에 뭐랄까, 난이도가 낮다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리고 홀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구멍 부분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실이 굵어지면 굉장히 안 예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구정사 정도까지가 예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으로 올리는 게 뭐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고,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스티치가 좀 헷갈리는 것도 있지만 여기도 그 변형 스티치가 들어가요. 제가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면 삽 스티치, 삽 스티치라고 지어줬어요. 이건 좀 반장난이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장난을 좀 좋아해요. 이름 지어주고 뭐 이렇게 별명 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크로셰어라고 부르는 그 니터가 같은 코바늘 하는 사람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제가 안 좋아해요. 물고기 같기도 하고 무슨 어느 나라 말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흐물흐물한 느낌? 힘이 없고 매갈이 없는 느낌? 그리고 다른 말 같고 막 이래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없어서 니터는 되게 좋잖아요. 터터 이렇게 얼마나 세요. 스타카토 탁탁 들어가면서 그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크로셰터라고 불렀어요. 했더니 그게 이제 몹시 굉장히 마음에 거슬림으로 남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영어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그러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많은 그 분들에게 불편함을 또 드리는 게 아닐까, 저의 말장난이. 그래서 그 말을 좀 자제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함들을 지칭할 때도 그 저만의 그냥 고유어를 써요. 그냥 위드, 이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뭐 요즘에 그 예전부터 외국 분들이 할 때는 그 AL을 붙여서 뭐 KAL 혹은 CAL이라는 그런 스펠링으로 쓴 경우가 많아요. 약자죠. 근데 니팅 언론이나 뭐 크로셰 언론이나 뭐 이렇게 많이들 발음을 하시는데 어 그 저는 그 말을 안 좋아해요. 조금 그게 좀 또 저만의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냥 가볍게 얘기하자면 KAL을 초보 시절에 처음 들었어요. KAL이 칼이잖아요. 근데 그 칼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에 봤던 사건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때 좀 어려웠던 그 시절에 그게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연상이 돼서 별로기도 했는데 제가 그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이제 전 초보니까 더 잘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절 무시하시면서 약간 경멸하는 어투로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 그때 그분의 발음이 이렇게 얼롱이 아니라 언론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 뜻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얼롱의 뜻을 제가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어떤 단어에 대한 의미를 미국인 만큼 알지를 못해요. 모든 단어는 사전을 통해서 익히고 있고 사전이 말해주는 것 이상은 제가 거의 알지 못해요. 뭐 영화를 보고 혹은 미드를 보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짧은 그런 뭐랄까 영어 회화 문구들은 좀 익히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단어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어떤 관념이라든가 개념이라든 게 생기기 때문에 특히 저는 좀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강했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주는 의미, 어감이 저는 별로여서 안 쓴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그냥 with, eve라는 의미만 담아서 뭐 CWE 뭐 이런 식으로 써요. 뭐 이런 이게 너무 주저리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잘 이렇게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 정말 블로그에서 많이 했어요, 매번. 근데 지금은 구태여 매번 다시 그 이야기를 떠들기도 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근데 지금 함께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를 그냥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그리고 사실 근래에 그걸로 인한 좀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뭔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야기라는 건 항상 머릿속에서 사라지기도 하고요.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머리의 신비죠. 근데 제가 요즘 사실 이 도일리라는 게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고 말하긴 좀 애매하잖아요. 특히 초보분들은 별로 이렇게 도일리 매니아들은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좋아하지만 많이 작업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해보자면 도일리라는 건 정말 이렇게 쓸모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도일리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죠. 결국에 모티브는 모여서 큰 작품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확장 가능성이 있는 녀석이에요, 이 녀석들. 그런데 이제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안 뜨시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외국 분들은 도일리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도일리를 그냥 예쁜 녀석들을 저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뜨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상. 옷 뜨느라 바쁘거든요. 도일리들을 그냥 내킬 때 하나씩 이렇게 뜨세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리고 잠시만요. 오늘 수다 너무 열심히 말했죠. 손가락은 쉬고 목이 메이네요 또. 그래서 그런 도일리들을 모아서 커튼을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베드스프레드 같이 그런 걸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외국에 드레스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일리라는 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시계 만들어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네, 이제 어린이는 읽을 수 없는 시기가 되죠. 초침, 분침이 정확한 숫자를 가리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를 그 부분을 비즈라던가 뭐 그런 걸 이용해서 주얼리는 아니죠. 그 원석 막 이런 걸로 박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멋있게 공예 크래프팅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드림캐쳐에도 많이들 이용했죠. 저도 하나 갖고 싶었었는데 지금 저희 집은 드림캐쳐를 걸 곳이 없어서 그냥 나중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드림캐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드림캐쳐들 막 이렇게 침대 헤드에 바로 나뭇가지 있잖아요. 나뭇가지에다 드림캐쳐를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매달아서 그렇게 침대 헤드 부분 장식하신 그 외국 분들 북유럽 스타일로 많이 해놓으셨는데 세상에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요. 그런 너무너무 예쁜 걸로 삶을 가득 채우고 싶죠. 그렇지만 현실은 항상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야망도일을 뜨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은 마이크로라는 게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내 같은 작품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막 피곤해서 저러신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해 주시는 구독자분이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건 약간 연기예요. 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뭔 얘기를 갑자기 하다가 지금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졌어요. 지금 이 스티치가 보이면서 여기 도안을 바짝 정신 차려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방금 뭔 말했는지 까먹었어요. 연기한 거는 기억나지만 그래요. 연기하기 전에 연기를 왜 했는지를 까먹었어요. 어머, 잘못했다. 이 제가 여기에 요, 요 부분 보시면 요 동글뱅이 있죠. 요 동글뱅이 말고 요 아래 Y 위에 이렇게 씨앗 꼭 가지 달린 것처럼 이 생긴 게 하나의 스티치예요. 그래서 요걸 제가 삽이라고 불렀는데 왜 삽이라고 불렀냐면 원래 요쪽에 매달린 얘는 두길긴뜨기 하나고요. 여기 하나의 스티치가 얘예요. 하나로만 떠야 돼요. 그래서 이 스티치, 이 변형 스티치가 개인적으로는 그 저기 야망이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뜨기가 바늘에 너무 많은 녀석들이 걸려서 미끄러져요. 바늘에서 코가.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막 이래서 피곤한 스티치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금 기억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일시적 기억 상실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왜죠? 왜 때문이죠? 내 기억 누가 가져갔죠? 생각나지 않아요. 아, 큰일이네. 요즘 이렇게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 특히 영상 찍을 때는 제가 사실 이거 비밀도 아닌데요. 멀티태스킹을 못해요. 이 누누이 작업 중에서 얘기하지만, 그래요. 제가 이 스티치를, 그러니까 뜨개를 니팅에서 겉뜨기 안뜨기 할 때는 괜찮은데 무늬뜨기 들어가거나 혹은 그러니까 무늬뜨기도 쉬운 거는 괜찮아요. 근데 굉장히 복잡한 애들 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코바늘은 항상 복잡하죠. 그런 걸 하면 지금 제가 패턴을 외우고 하려고 근데 이 패턴을 떠본 게 아니다 보니까 정신이 여기에 너무 몰입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틀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려던 말을 까먹고 떠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변명 맞아요. 그렇습니다. 변명, 어머, 들렸죠? 네, 이렇습니다. 이거 봐요. 이게 스티치가 여기도 이렇게 동글뱅이 요 녀석이 버블 스티치하고 같은데 버블 스티치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클러스터 스티치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발음 이렇게 얼버무리듯이 한 것 같죠. 클러스터 스티치라고 하는데 둘 다 뭐 이렇게 스티치의 이름이라는 게 그래요. 지어주는 사람 맘이거든요. 모든 이름이라는 건 누가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그 주변 사람들이 부르게 되고 그러면서 고착화돼서 하나의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호칭이.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걸 삽스티치라고 부르고 온 세계에 그 삽스티치라는 이름으로 써서 널리 알린다면 얘는 삽스티치가 정말 되는 거겠죠. 네, 정말로 삽스티치라고 지어주고 싶지는 않고요. 그건 농담이었고요. 삽스티치 이거 발음 잘 안 되잖아요. 시옷시옷. 그래서 그건 좀 별로고요. 그 꽃갈 스티치는 실제 제가 꽃갈이라고 지어서 업로드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걘 영어로도 꽃갈이고 한국에서도 꽃갈이니까 꽃갈 딱 어울려요. 뭐 그래요. 근데 또 왜 이런 얘기예요? 원래 하려던 얘기가 이 얘기가 아니었는데 또 틀릴 뻔. 그래서 원래 하려던 이야기는 지금 이게 에라타가 있어서 패턴이요. 얘가 한길긴뜨기로 좀, 또 틀렸어. 하나 더 해야 돼요. 이렇게 허당 자꾸 이렇게 드러내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인간적이라 다들 반하실까봐 걱정이죠. 얘가 두 길이에요. 두 길이고요. 그리고 얘는 한 길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뭐 변칙적인 그런 건 아니죠. 근데 패턴에서요. 요 아래는 두 길로 그리고요. 얘는 또 한 길로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반대쪽은 또 두 길로 그려놓고, 아니, 한 길로 그려놓고, 막 이런 식으로 패턴을 정말 대충 막 그린 게 너무 심해요. 지금 찾은 게 두 군데인데 여기까지 뜨면서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근데
얘는 그랬더라고요. 꽃밭에서는 뭐 그렇진 않았고요. 그리고 또 저 삽스티치, 그러니까 스티치라는 심볼이라는 거, 스티치의 심볼이라는 게 어느 나라든지 막론하고요. 모든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볼을 그릴 때 이 심볼을 이렇게 그리자는 규칙을 정하고 암묵적으로 정하죠. 그래서 그 심볼대로 뜰 수 있게 그 규칙을 정해서 모두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코바늘 스티치 모양하고 비슷한 식으로 많이들 그려요. 그래서 코바늘 스티치는 대부분 어느 정도 숙련자 이상이 되면 전 세계의 기호를 보고 뜰 때 심한 무리가 없어요. 저도 단번에 레어 시어 패턴 보고 뜨기 시작했었으니까요. 그리고